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서울 지역 미술임용에서 수석으로 합격하게 된 합격생입니다. 네, 먼저 PPT를 보시면 저의 합격 수기의 그 총 내용은 자기 자신을 알고 부족한 점을 계속해서 보완하기라는 것을 이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네, 먼저 저의 기본 정보를 알려드리자면 저는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그리고 서울소재대학교에서 서양학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교육대학원 미술교육 전공을 했었고 이때 교직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수 때 저의 점수를 보면 이제 뭐 이렇게 41점 전공 맞았고 그리고 재수 때 이제 전공 57점으로 총 16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2차 때는 뭐 이렇게 점수를 받아서 네, 수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초수 때 불합격을 했었고 이제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1월부터 분석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2024년에 실제 시험을 쳤던 것을 이 중간에 복기를 했었고 여기에는 어떤 원인이 있었는지 왜 내가 틀렸는지 복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진짜 기본적인 실버 포인트도 틀렸었고 이거 실버 포인트를 왜 틀렸냐, 기본 중에 기본인데 책을 꼼꼼히 해독하지 못했고 그리고 서브노트를 제가 초수 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버 포인트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정말 남들이 다 맞추는 문제도 틀렸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틀렸는지 뭐 강사 이것저것 다 들어서 몰랐다, 맥락적 이해가 부족했다 등등의 하나하나 분석을 다 했었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1년 계획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기본기가 부족했고 책에 있는 것조차 틀렸다. 그리고 암기보다 이해를 먼저 하자. 이렇게 뭐 시간 활용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이런 뭐 평균 10시간 정도를 투자를 했지만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지 못했다. 그럼 시간 활용에서는 이제 상, 수준, 중, 그리고 상중하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자. 뭐 기본서, 단권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강사 활용 커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뭐 기출은 어떻게 할 것인지, 회독은 어떻게 할 것인지, 태도적인 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하나 다 이제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놓으니까 이제 재수 때 옆에서 막 야 어디가 좋대, 어떤 강사가 좋대, 뭐 이렇게 해야 된대, 저렇게 해야 된대 라는 말들을 이제 쳐낼 수 있었고 이걸 보면서 아 그래 나는 이때 이렇게 해서 틀렸으니까 나는 그냥 나의 길만 꿋꿋이 가면 돼 라는 이제 그 지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총 이제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기본적인 개념이랑 남들 다 맞추는 문제를 틀렸고요. 그리고 학습 전략이 부족했어요. 진짜 이 시험은 노력, 그리고 전략, 운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이렇게 딱 세 가지가 되어야지 합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초수 때 진짜 많은 노력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습 전략이 부족했다라고 저 혼자 이제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너무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하는 바람에 이해가 부족했다. 그리고 열정이 너무 넘쳐가지고 체력 관리가 되지 못했다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수 때는 기본에 집중하자. 상중하 순서대로 중요한 것부터 먼저 잡고 한 강사의 커리를 진짜 믿고 따르자. 뭐 이 강사 저 강사 막 골라 듣는 게 아니라 그 강사 커리를 오롯이 따르자라고 했고 그리고 이해 공부를 하자. 그리고 운동은 진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게 일단 체력 관리 플러스 멘탈 관리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운동 필수적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제가 상반기 때 거의 뭐 평균 초수 때 평균 12시간을 찍으면서 막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반기 때 진짜 나가 떨어져 가지고 하반기 때 달려야 하는데 이때 달리지 못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별 학습 계획을 먼저 이제 말씀드리면 재수 때 저는 진짜 특별할 거 없고요. 그냥 위상 패키지를 기반으로 기본 인강, 심화 인강 쭉 그냥 같이 따라온 것을 볼 수가 있고 교육학은 제가 초수 때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2월은 듣지 않았고 3, 4월에도 그 강의는 따로 듣지 않고 이제 한 주에 한 영역을 보고 이제 그 공부를 했었고요. 5, 6월에는 너무 요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기본서를 따로 보고 이제 맥락적인 배경을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단권화했고 7, 8월부터 문제풀이가 시작되었었습니다. 그리고 9, 10월에도 문풀 인강 들으면서 제가 초수 때 만들어 놓은 서브를 그냥 회독을 했고 이때도 말로 계속 인출하면서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전공, 그리고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제가 초수 때 1호랑 2, 그 역량이랑 중학교 성취 기준까지 다 외웠었기 때문에 이제 이 고등만 외웠으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2월 달엔 듣지 않았고 3, 4월부터 고등학교 일반 외우기 시작했고, 이제 5, 6월 때 핵심 아이디어, 성취 기준 고려 사항까지 노래까지 따서 만들었고, 교수학습 방법이랑 평가 방향, 평가 방법 이런 것들은 너무 외울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따로 그것은 노래로 따지 않았고 빈칸 채우기로 스터디를 했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후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맥락을 이해하라. 네,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그래서 첫 번째로 저는 초수 때 이제 위상 선생님께서 막 판서 해주시고 장지현 선생님께서 판서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그냥 뭐 그렇구나 하고 뭐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번에는 판서를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을 담은 것이었더라고요. 그리고 필독서도 마찬가지로 윤진쌤이 이렇게 판서를 해주시는데 그 내용도 똑같이 이 타이핑해서 계속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핏빛 판서를 정말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기본서 해독하는 것보다 이 판서 적어주시는 내용이 진짜 핵심이고 중요한 키워드를 담은 것이니까 저도 이 내용 계속해서 서미 해독할 때, 동미 해독할 때 계속해서 들고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기 파트 있는데요. 제가 암기는 이제 저희 집 화장실인데요. 화장실 이제 왼쪽 면에는 교육학 암기할 것을 다 붙여놓고, 그리고 이 오른쪽 면에는 전공 암기할 거 다 붙여놓고, 저의 옷장에는 이제 미교론이나 이런 내용들 붙여놓고 이제 계속해서 봤었는데요. 한 8시, 아침 8시부터 11시까지 공부를 하고 집에 가면 진짜 지치는데 샤워를 하면서 이제 보게 되면 다시 리프레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샤워하면서 이제 그냥 보는 거예요. 이제 샤워하는 시간도 아깝기 때문에 계속 보고, 또 옆에 또 뒤돌아서 자, 전공은 뭘까 하면서 전공은 다시 보고, 그리고 앞에 나와서 로션 바르면서 보고, 옷 갈아입으면서 또 보고, 막 그렇게 네,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이랑 뭐 중요한 게 들고 다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작은 노트를 만들어서 계속 산책하면서 그리고 밥 먹으면서 계속해서 봤었고, 또 이제 이거 보는 게 이제 지겹다 하면 이 교육과정 암기한 것을 노래로 제가 직접 녹음을 해서 그냥 길 가는 길에 계속해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암기는 진짜 계속해서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막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은 암기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해가 되면, 맥락적 이해가 되면 이 암기는 진짜 저절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먼저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암기를 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권화인데요. 네, 단권화는 우리 위상 미술이 이제 구조화가 좀 잘 안 된다라는 이제 소리가 많아서, 저도 맨 처음에 1, 2, 3, 4월 강의를 들을 때 형광펜 공부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차를 가장 큰 거를 이제 가장 진한 형광펜으로 칠하고, 그 다음에 하위 개념에 대해서는 또 조금 더 연한 형광펜, 그리고 또 그 밑에는 또 더 연한 형광펜으로 이렇게 구조화를 시키는 작업을 3, 4월에 회독하면서 그냥 개념 복습하면서 이제 형광펜으로 좀 칠을 했었고, 그리고 기본 심화 이론에서 알려주시는 모든 판서나 필기 내용들은 연필로 먼저 했었습니다. 왜 연필로 했냐? 알려주시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검정색 펜으로 막 다 하고 하면은 책이 너무 지저분해지고, 그리고 뒤로 갈수록 막 오류열 내용이랑 모고 내용이랑 다 겹쳐서 이게 어디서 나온 내용인지 모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심화 이론은 연필로 먼저 했었고, 그래서 진짜 교수님이 하시는 토시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적으려고 연필로 진행을 했었고, 필독서나 사전, 그리고 모고, 오류열부터 시작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검정 볼펜으로 했었고, 그리고 타강사의 경우에서는 파랑색을 활용하거나 또 다른 타강사의 경우에는 뭐 초록색 볼펜을 활용을 했어서 이렇게 했어서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진짜 막 9, 10월에 해독할 때 이 내용이 어디서 나온 거야? 이 내용 다 봐야 될 것 같고 다 중요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검정 볼펜은 위상이 해줬구나. 뭐 저 파란색 부분은 뭐 타강사 거구나. 이러면서 내가 좀 취할 부분은 취하고 아닐 부분은 버려가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모고에서 틀린 키워드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틀린 키워드나 그런 부분은 빨간색 볼펜으로 해서 이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합격생 서브는 이제 주황색 볼펜으로 이렇게 차이를 주어가면서 단권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광펜 밑줄 긋는 것도 처음부터 막 중요하다는 거 다 막 이 노란색 형광펜으로 칠하는 게 아니라 처음 1, 2, 3, 4월 때는 그냥 연필이나 검정 볼펜으로 밑줄을 다 긋고 나서 그리고 다음 5, 6월 회독할 때는 조금 더 중요한 이 밑줄 그은 것에서 조금 더 중요한 것들을 노란색으로 칠하고 그 다음 또 해독할 때는 그 노란색에서 조금 더 중요한 것을 이제 키워드를 조금 더 진한 색으로 키워드를 체크하면서 모든 내용은 다 중요하지만 이 중에서 키워드만 뽑아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5월부터 9월까지 모고의 경우에는 스티커를 다 붙여서 이렇게 이건 4월 모의고사에서 출제된 내용이고 그리고 9월 2주차 B형 4번에서 출제된 문제다 하면서 저 나름대로 스티커를 출처를 밝히면서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이거는 기출 문제를 표시한 건데요. 기출 문제는 제가 소수 때 기출 분석을 하면서 이제 출처가 어딘지 다 몇 년도에 나왔는지 다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노란색은 이제 객관식 기출에 활용을 했었고 초록색 스티커는 이제 뭐 디자인 공예 문제다. 그리고 빨간색 스티커는 진짜 최근 5개년 그 기출이다 하면서 얼마나 많이 빈출되었고 이 개념이 진짜 중요하구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모고 활용법인데요. 네. 모의고사는 이제 5월부터 진행이 되잖아요. 거의 뭐 4월부터 이제 위상팀에서 전체적으로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때 4월 모고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를 단면 복사를 다 했어요. 저희 직강 나오면 이게 문제지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단면으로 컬러 복사를 해가지고 교육과정은 교육과정대로 그리고 미교는 미교대로 서미, 뭐 동미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다 따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면에는 그 시험지가 나와 있고 한 면에는 제가 적었던 답안지 그리고 밑에는 모범 답안 해가지고 내 답안에서 내 답안에서 부족한 키워드가 뭔지 다 체크를 했고 단권화 할 때 뭐 빨간 볼펜으로 칠을 한다든지 형광펜으로 조금 더 체크를 한다든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영역별로 나누게 되면은 나중에 7, 8월, 9, 10월부터 회독하게 될 때 그 영역 서미 볼 때 이거 서미 내용 모의고사 옆에 펼쳐서 회독하는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의고사를 활용할 때 진짜 제가 중요시했던 거는 그냥 모의고사 풀고 나 이거 틀렸네, 나 이거 맞았네 하고 그냥 뭐 덮어두고 나는 회독이 먼저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고에서 내가 뭘 틀렸고 뭘 맞았는지를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표는 작년 서울 합격생의 저희 이 합격 발표 사례를 보고 저도 참고한 건데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더 제가 추가할 것들을 추가해서 분석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뭐 취지가 내가 부족했는지 그리고 키워드 이론이 좀 부족했는지 도판 읽기가 부족했는지 뭐 등등등 해가지고 다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맞더라도 이 내용을 진짜 정확히 알고 썼는지 아니면 그냥 대충 비벼 써서 맞았는지 또 다 파악을 했었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적용력이 부족하다 하면 그 영역별로 모의고사 모아둔 모의고사 펼쳐두고 내가 기하적 사고법은 이론은 정말 정확하게 알고 암기도 정확히 돼. 근데 틀렸어. 그럼 적용력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장전 교수님께서 적용력 문제를 굉장히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기하적 사고법 다 포스트잇 해놓은 거 찾아가지고 이럴 때 이렇게 적용하는구나를 하면서 계속해서 돌려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기본서를 회독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적용력이 부족하다면 기본서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를 통해서 적용력을 길러야 되는데 계속해서 기본서를 회독한다면 그게 점수를 올리는데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고를 통해서 내가 뭘 알고 뭘 틀리는지에 대해서 진짜 정확히 알고 그거에 대한 보충할 수 있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총 한 문제 한 문제 다 파악을 한 뒤에 전체적으로 이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했을 때 취지 파악이 너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래서 단순 암기가 아니라 도판 보고 적용해 하면서 저 스스로한테 하는 말들을 이렇게 적어 놓고 또 내가 자주 틀리는 감상과 비평, 교육과정 변천, 바우하우스 이런 문제 너무 자주 틀리더라 하니까 이제 다음 회독할 때 이 파트를 조금 더 챙기면서 내가 부족한 것을 한 번 더 보고 짚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고 활용법도 계속해서 제가 직강에 나오면 토요일마다 시험을 치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 치기 전에 그래 내가 적용력이 안 됐어. 도판 읽기가 부족했어. 이번 시험에서는 이거 보완해서 좀 더 그 시험을 풀어야겠다 하면서 이것도 훑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모고 칠 때 5, 6월 때 이제 소수령 첨삭에서 3등을 했었고 6월 모의고사 때는 58.5 뭐 이렇게 해서 조금 상위권에 쭉 있었는데 9, 10월 되면서 이제 많은 수강생들이 몰리면서 갑자기 20등 뭐 이렇게 밀려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등 밖으로는 넘어 나온 적은 없었는데 계속해서 그 19등, 20등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나 안 되겠다. 나 큰일 났다 지금. 나 서울 쓸 건데 큰일 났다 해가지고 이제 이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7, 8월 때 영역별로 저희가 진도를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2달에 1회독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회독이 너무 늦었구나 해가지고 회독을 좀 더 빠르게 하자라고 했고 다른 합격생들한테 막 전화를 돌렸어요. 막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나 지금 시험 성적이 안 오르고 계속해서 이 등수에 머물러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너무 많은 조언들을 해주시고 그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많은 조언들을 해주셔서 또 많은 도움이 되었고 또 직강에서 제가 항상 앞자리에 앉았었는데 그 앞자리에 앉은 쌤들한테 이제 한 분이 같은 상황에 있던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쌤한테 찾아가서 쌤 이러한 상황 쌤도 겪었을 텐데 겪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결했어요? 하니까 자기는 이러이러해서 해결했다 해가지고 또 많은 조언을 줘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상 강의는 정말 많은 수험생이 듣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서울에서 뭐 13명 뽑는다고 진짜 주눅 들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난 아직 상위권에 있으니 그래 다른 강사 뭐 아무리 잘하는 학생들이 와도 그래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라고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고요. 그리고 분명히 시험장에서 실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진짜 이 실수를 커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실력을 평소에 길러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초수 때 그 6월 모의고사에서 실제로 41점을 받았었거든요. 위상 모고에서. 근데 실제 시험에서도 41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번 재수 때도 6월 모의고사 58.5점을 맞았는데 이번 실제 시험에서도 57점을 맞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문제를 실수를 해가지고 적어놓고 안 옮기는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해가지고 아마 그랬는데 진짜 이 위상의 6월 모의고사가 많은 이 실제 시험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회독인데요. 회독은 그 상반기 때는 우선 장지현 교수님이 짜주시는 그 월별 그리고 한 주 계획표가 있어요. 그 계획표를 따라서 먼저 했어요. 그 계획표가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1회독 할 수 있는 그 한 주 계획표이기 때문에 교수님과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여쭤봐서 그 회독을 따라 주셨으면 좋겠고 하반기 때는 이제 9월, 10월부터 2주에 1회독 그리고 한 주에 1회독 그 다음 5일, 3일 하루 1회독 이렇게 점차 회독을 줄여 나갔었고요. 그리고 이 회독 체크리스트를 나중에 윤진 교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이 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 네, 5월부터 주셨네요. 그래서 5월부터 이제 회독한 것을 쭉 했는데 저는 기본서, 심화서를 합치진 않았어요. 그 작업이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냥 그거 다 합칠 시간에 한 자라도 더 보자 해가지고 기본서, 심화서를 따로따로 봤었어요. 그래서 기본서는 뭐 검정색으로 체크를 하고 빨간색은 심화서 해가지고 기본서 얼마나 받고 심화서 얼마나 받는지를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 서미보다는 미교를 훨씬 많이 회독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서미는 제가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배경적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미교는 또 단순 암기가 많이 되는 거고 저 서미는 맥락적 이해가 된다면 크게 그럴 건 없는 것 같아서 서미 회독을 좀 줄였었고 그리고 이 서미에서도 뭐 모든 것을 다 회독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부분
네, 20세기 현대미술부터 이제 현대미술까지 이제 신표현주의 전까지 해가지고 좀 많이 회독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필독서 회독이나 뭐 모고 분석하고 복습한 것은 회독이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이 회독을 했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부족한 영역이 뭔지, 회독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인출인데요. 인출이 저도 초소 때는 진짜 인출이 안 돼가지고 걱정이 많았는데 처음에는 말로 인출을 먼저 했었습니다. 상반기 때는 뭐 굳이 적으면서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서 말로 먼저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는 걸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좀 많았고, 교육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강사님이 주시는 목차를 보고 그 목차만 보고 개념이랑 장단점 같은 것들 계속 말로 내가 인출을 해봤었고, 전공 같은 경우에도 해당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계속 했었고, 이제 9, 10월이 되면서 그리고 7, 8월부터 백지 인출이랑 타이핑 인출을 했었는데요. 제가 목이랑 어깨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타이핑 인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계속 다 인출을 했었고, 채점이 정말 중요해요, 이 인출은. 그래서 내가 인출이 안 되는 것은 빨간 볼펜으로 칠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계속 안 되는 거는 뭐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서 계속 이거를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 이제 10월 때부터 계속해서 그냥 하루에 한 공부 영역 회독이 끝나면 계속 다 인출하고 한 3장, 4장 정도 다 전 영역 인출을 한 다음에 그 빠진 키워드 채워놓고, 그리고 11월 때 시험장에 뭘 들고 가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백지 인출한 거를 이제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검정색으로 칠해 있는 건 내가 아는 부분이고 빨간색은 내가 모르는 부분이야. 그럼 빨간색 부분을 계속 보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또 그게 되는 게, 처음에는 검정색이었던 게 나중에는 또 빨간색으로 오고, 이 빨간색이었던 게 또 나중에 또 기억이 안 나고 막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냥 인출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브를 따로 만들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내가 백지 인출한 게 그 서브 노트로 활용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11월 때 이제 교수님께서 11월 모의고사 치고 뭐 X파일하고 마중물 이런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뤄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일단 들었습니다. 내가 빠지는 내용이 없는지 중요한 개념 체크하기 위해서 빠르게 들었었고, 그리고 이때 그 마타클락 문제가 작년에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 11월 2주차인가? 뭐 그때 거의 다뤄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11월 때 나온 문제들은 따로 단권화의 작업을 하진 않았고, 회독이 이제 빨리 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따로, 내가 모르는 것들은 따로 이제 공책에 정리해서 필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수 때 마타클락이 나올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이제 24년도에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25년도에 이제 그 11월 둘째 주인가 그때 다뤄주시길래 이번에 마타클락 나오겠다 했는데 나왔었고, 그리고 이 포모나 대학 이 마이클 애셔랑 같이 나왔었는데 이것도 필독서 내용에서 다뤄주신 내용이어서 완전 웃으면서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정말 많은 적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었고요. 그리고 다음은 스터디인데요. 1년 내내 제가 했던 스터디는 일단 구루미 캠 스터디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공부를 했었고요. 이 관련된 내용은 저희 합격수기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상반기 때는 전날 복습하는 스터디를 했어요. 저는 아침에 공부를 하게 되면 굉장히 집중이 잘 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전날 공부한 것을 그 다음날 오전에 한 2시간 정도 다시 전체 빠르게 본 다음에 이제 짝 스터디 1이랑 중요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고 인출하는 걸로 했고요. 이렇게 하니까 전날 배운 게 바로 다음날 공부를 하게 되니까 더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모의고사 질의응답 뭐 이런 것들 했었고, 하반기 때는 주로 인출하는 스터디를 많이 했어요. 표현도 백지 인출하는 스터디 했었고, 전영역 백지 인출했었고, 교육과정도 인출하는 걸로 하반기 때는 주로 인출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인데요. 2차는 제가
서양학과를 나왔고 예고도 나왔기 때문에 소묘에는 자신이 있었는데 디자인은 한 번도 안 해본 거고 수채화랑 전혀 다른 발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소묘는 어쨌든 그래도 조금 자신이 있으니까 소묘 시간을 주 3타임으로 줄이고 디자인이랑 면접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었습니다. 그래서 2차는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많은 것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좀 자신 있는 것, 자신이 없는 것을 좀 구별을 해서 더 많은 시간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를 보면 조금 더 그 점수를 채우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실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기학원 선생님과 상담을 해보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고요. 수업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상미술에서 짜주는 스터디원들과 함께 진행했는데 서울 지역 선생님들과 함께 짜주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모두 다 합격을 해서 너무 다행이라고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스터디는 주 2회 2시간씩 진행을 했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24년부터 16 기출까지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만능 틀을 만들었었고요. 만능 틀 해서 이제 동기유발부터 전개 정리의 큰 틀을 잡고 거기에 뭐 학생들 자리, 모둠명, 그리고 학생들의 특성, 뭐 다문화 학생이 있고 느린 학습자, 빠른 학습자가 이렇게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만능 틀을 따로 만들었었습니다. 이 수업실은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앞에서 연습을 해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의 경우에는 제가 면접이랑 디자인이 제일 자신이 없었는데 이 면접도 너무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위상 면접 강의 들었고 장지연 교수님 면접 피드백 받고 스터디를 따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1차 합격 전에는 인풋이 먼저 수반이 되어야 돼서 우리 이론서랑 면접 레시피, 그리고 시책, 그리고 행복한 교육 잡지에 대해서 쭉 서브 노트 만들어서 이제 타이핑을 했었고, 계속해서 추가되는 시책이나 그리고 나의 전공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가해서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발표가 나면 이제 아웃풋 연습을 해보면서 다양한 기출 풀어보면서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지를 계속해서 뽑아와서 계속 피드백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면접 스터디원을 너무 잘 만나가지고 이분들도 다 합격을 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사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더 알고 싶으시면 합격 수기 따로 아트패스에 올려놨으니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